이제 정반대로 인성이 너무 강하면은 식상은 표현력인데 표현력을 눌러버리니 말하는 것이 어눌하다. 인성이 강하면. 예. 또 인성이 강하고 식상이 약하면은 탤런트를 못한다. 식상은 뭐예요? 표현력인데 연기력인데 아우 쟤는 연기를 너무 잘해.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아우 쟤는 식신상관이 너무 강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인성이 약하고 식상이 강하면은 지식은 없고 말은 잘하니까 뻥쟁이가 많다. 그러니까 딱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뻥이 심한지 진짜 말하는 게 진실인지 그걸 알려면은 인수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인수는 진실. 식상은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가 없으면 뭐예요? 진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은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 속에 진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실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뻥이 되고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약하고 식상이 강하면은 지식은 없고 말은 잘하니까 뻥쟁이가 많고 그 다음에 정관은 올바른 관으로 아주 얌전하고 양반이다. 여자 사주 편인이 많으면은 인극식을 하여 절대 아이를 못 키운다. 편인이 강하면 아이를 못 키우는 거예요. 편인은 눈치는 빠르나 게을르다. 서울역 노숙자들 인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겠어요? 멍청하겠어요? 아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뭐 지금 이 정부의 경제가 경제 정책이 어떻게 돼 있고 경제 올해 뭐 GDP가 어떻게 돼 있고 막 뭐 저수도 하여간 이런 거 막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막 환히 꿰뚫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게 무지하게 똑똑해요. 왜 막 거기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비가 강하니까 움직이기 싫으니까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재성은 아극자로서 재성은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아는 나 아자예요. 아극자. 내가 극하는 자로서 아극자. 내가 극하는 자로서 내가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 가정으로는 부친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들이 아빠 술 드시지 마세요. 엄마 담배 피지 마세요. 아빠 일찍 들어오세요. 자식은 뭐예요? 아빠가 뭐 하려고 하면 계속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간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관이에요. 남자한테는. 그래서 재성은 부친과 같은 계열인 백부는 큰아버지, 숙부, 작은아버지 또는 고모가 되며 남자는 처, 마누라, 내가 다스려야 하므로 처 또는 첩이요, 처와 같은 자 또는 처형, 처제, 처가 또는 애인에 해당을 하나 여자 기준으로 재성은 시어머니, 시가의 부친이 되면 남자와 같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재성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입장에서 재성이 있다는 얘기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누르는 거니까 뭐예요? 며느리를 항상 시어머니를 막 누르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어른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했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내가 다스리면 곧 관리, 통솔, 극복, 타개, 개척, 정복이며 또 하는 것은 금전으로 재산이요 유산, 봉급, 재정, 경제, 사업, 음식, 식욕에도 해당이 된다. 재성은 돈과 여자, 건강이고 돈이 없으면은 여자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써먹을 데가 없다. 여자에게 재성은 애교로 보고 재성이 있어야 애교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 재성이 없잖아요. 그럼 애교가 하나도 없어요. 애교가 있으려면은 재성은 애교이고 식상은 애교를 뒷받침해주니 식상과 재성이 있는 여자는 남자를 홀리는 아주 기가 막힌 애교가 있다. 재성은 관성, 명예로 간다.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하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은 이 쟤는 어디로 가느냐? 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관은 벼슬이에요.
벼슬을 하고 싶어요. 감투를 쓰고 싶어요. 감투를 쓰고 싶으니까 어느 모임의 회장 뭐 이런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관성은 재성을 지켜준다. 관성은 재성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관은 벼슬이니까 뭐 권력이 있겠죠. 권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 마누라다. 남편이 국회의원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경찰서장 마누라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남편이 권력이 있으니까. 관은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은 내가 권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마누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은 마누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관은 관리예요. 돈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잘하면 돈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관리를 못해야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는 돈을 지키는 문직이에요. 경비. 돈이 못 빠져나가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은 이 관은 창고예요. 이 돈이 모이면 뭐 관이 있으면 뭐예요? 관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창고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성은 재성을 극하는 비겁을 눌러서 재성을 보호해준다. 만약에 관성은 재성은 뭐예요? 비극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비극제를 하는데 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비극제 하려고 할 때 얘가 관성이 야 너 이거 건드리지 마. 너 건드리면 나한테 죽어. 왜 그러냐? 왜 관이 재성을 못 건드리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 재성은 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자? 인수잖아요. 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수예요. 인수는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얘가 나를 지금 계속 생해주고 있는데 얘가 나를 생해주는 이걸 치면 뭐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야 까불지 마. 건드리지 마. 그래서 이 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수예요. 나를 생해주니까. 재성이지만. 예. 그러니까 관 입장에서는 이게 인수인데 비겁은 뭐야? 인수를 나를 도와주는 나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예요. 이 엄마를 얘가 와가지고 엄마를 때리려고 하면 뭐야? 나는 까불지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왜? 엄마가 있어야 나는 엄마한테 밥도 얻어먹고 젖도 얻어먹고 옷도 입혀주고 하는데 그런 엄마를 이놈이 와서 이거 치려고 하면은 나는 반대로 야 너 우리 엄마 건드리면 너 나한테 죽어. 나는 얘를 극하니까. 그럼 얘는 이거 극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놈이 무서워가지고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럼 사주에 그렇게 돼 있으면 뭐야? 비겁이 강해도 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얘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돈으로 국회의원 명예를 돈으로 사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의 돈은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또 국회의원의 돈은 국회의원은 부인을 또 함부로 못한다. 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재성에 문제가 온다. 비겁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극제를 하니까. 또 여자 사주 정편제가 국을 짜면은 시가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이다. 여자 입장에서 재성은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이 시어머니가 국을 짰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시어머니의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재성이 국을 짜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가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집이다. 여자 사주 재성이 국을 짜면은 시집 가는 순간 시집은 발복을 하고 신정집은 망한다. 그래서 여자 사주를 딱 보면은 아이고 이거 복덩어리 사주네. 그럼 복덩어리 사주란 얘기는 뭐예요? 내 사주에 재성이 국을 짰다는 얘기예요. 내 사주에 국을 짰으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은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재성이 구글자 쓰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은 점점 재산이 늘어나요. 그런데 내가 시집을 딱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집이 일어나.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재산이 불어나는데 내가 시집을 가니까 뭐요? 우리 집은 내가 시집 가면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부자가 되는데. 그럼 내가 시집 가면서 시집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시집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무슨 여자라고 그래요? 복덩어리. 맞아요. 그런 게. 아우 저 집에 며느리 들어와서 부자 됐어. 그럼 그 여자 사주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구글자. 재성이 구글자 된다고. 그럼 재성이 구글자라면 만약 개해다. 재성은 뭐냐? 수의 재성은 수국 화예요. 화. 수의 재성은 화예요. 그럼 5월 달에 태어나면은 수국화니까 재성이겠지. 5월 달에 태어나면은 그러면은 인오술 구글자 써요. 재성이 세 개가 구글자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천간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얘기는 재성이 구글자면서 천간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얘기고,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얘기는 재산이 최하 200억, 300억 이상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 듣기만 해도 좋네요. 네. 그럼 재성이 구글자인 거고, 인수가 구글자다. 인수가. 그럼 학문이 구글자인 거예요. 재성이 구글자면은 돈이 산처럼 쌓이는 거고, 돈이 아, 참. 인수가 구글자 써요. 학문이 학문. 산처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사 뭐 이런 사람이 대학 총장,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런 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인수가 구글자 써요. 그다음에 식상이 구글자 써.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 벌어봐요. 움직여서. 식상은 입으로? 제주잖아요. 제주. 제주. 제주가 산처럼 높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김영림, 국악인, 아, 백종원이 제주가 산처럼 높잖아요. 이 사람 손만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을 통해서 기가 막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자, 나훈아, 남진. 큐 하면 그냥 눈물이 쭉. 아, 참. 영화배우 탤런트. 최고의 영화배우. 식상은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비겁이 국을 짰다. 비겁이 산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럼 이건? 모르겠네. 도가 산처럼 높다. 그럼 종교 계통의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겠죠. 그러네요. 조계 중에 총무원장, 역학계의 최고봉, 대한민국 역학계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럼 관이 국을 짰다. 관이 국을 짰다. 그럼 저거는 뭐 공무원에서 뭐 높은 사람들. 이건 관은 벼슬이라고 했잖아요. 벼슬이 산처럼 높다. 벼슬이 산처럼 높으니까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대통령, 장차관 대단하다. 네. 진짜. 아, 그런 사람들. 관이 국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을 짜야만이 최고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재성이 국을 짜면은
돈, 재성. 아유, 저기 삼성의 이재용, 맞아요. 현대 정주영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자가 국을 짜면은 여자가 재성이 국을 짜면은 집이 굶어 죽게 생겼어. 시집 갔어.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여자는 뭐 달러빚을 얻으라도 시집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재성이 굳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만드는 데는 끝내줘요. 돈을 만드는 데는 신이란 말이야. 신. 천재. 어째 그런 재주가 그래서 없어. 갖고 나야 되는데. 여자가 국을 짜면 재성이 강한 여자를 복덩어리 사주라고 한다. 재성이 강한 여자가 들어오면은 집안이 살아난다. 재성이 국을 짜거나 합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다. 재성이 깨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 수가 없다. 재성이 깨진 여자는 장남이라도 시어머니와 살면은 문제가 생긴다. 재성이 깨졌다는 얘기는 재성은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재성이 깨졌다는 얘기는 만약에 개날 태어났다. 5월달에 태어났다. 수국화 재성이에요. 재성인데 그런데 연에서 만약에 그럼 뭐예요? 좌우충으로 이게 깨진 거예요. 재성이 깨졌어요.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은 시어머니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 싸우는 거예요. 재성과 합이 되면은 재성과 이게 오는 뭐야? 이는 미가 만났다. 그럼 오미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성과 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부작해진 거예요. 시장 갈 때 시어머니 팔짱 끼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남자 같으면 남자 입장에서 궁합 볼 때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되겠어요? 재성이 합의된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겠네. 그래야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집안이 살림이 불어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아요. 재성이 깨진 여자를 데리고 왔어. 얼굴 이쁘다고 오하니까 이게 도화살이니까 얼굴 이쁘겠죠. 얼굴을 이쁘다고 이걸 데려왔어요. 이거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네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합을 왜 보느냐? 이런 거 가족관계도 맞춰보고 나와의 합이 되는지도 맞춰보고 그런 거를 맞춰보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거예요. 궁합도 안 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내가 오늘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가면은 오늘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일기를 보고서 소풍을 가야 하잖아요. 오늘 태풍 분다고 했는데 소풍 가면 뭐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럼 시집 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뭐예요? 이 여자와 나와 잘 맞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안 보잖아. 그런데 사주상으로 이게 원수가 아니야. 아니고 이거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네. 만나가지고 한 일주일 사귀었어요. 에이 헤어지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요즘 젊은이들 다 그러잖아요. 왜? 궁합을 안 보고 만나니까. 궁합을 만약에 보고 만났어. 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잘해줘. 맛있는 것 해주고 항상 막 걔만 만나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돈이 떨어졌을 때 용돈도 주고 그럼 헤어질 이유가 없지요. 왜? 그 남자만 만나면 편하고 잘해주고 밤에도 즐겁고
낮에도 즐겁고 항상 그 남자만 만나면 너무 좋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남자만 만나면은 내가 용기가 생기고 그 남자가 한마디 말을 해주면은 금방 기운이 없어가지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에서도 갑자기 아우 내가 기운을 내야지 이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는 그 남자를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 다른 남자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남자로 만족을 하니까. 모든 게. 다른 남자 자주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실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망을 하니까 어디 또 괜찮은 놈 없나? 이보다 더 좋은 놈 없나?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상으로 사주상으로 합의되는 놈을 자꾸 찾아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었어.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요게 돌아가야만이 이 벨트를 통해서 이것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은 그런데 이 간격이 만약에 이게 50cm예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간격이 딱 맞는 벨트를 갖다 끼우는 순간 기계는 위아래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격이 이렇게 되는데 벨트를 이만한 거를 갖다가 딱 끼워놨어요. 나는 열심히 도는데 얘는 돌아요, 안 돌아요? 지금 벨트가 이만큼 늘어졌으니까 이건 헐렁하니까 안 돌아가겠죠. 그럼 이렇게 헐렁한 벨트를 끼워놓고 얘 보고 안 들어간다고 자꾸 뭐라 하면 되냐고요. 응? 볼트가 그래. 볼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딱 맞는 거를 갖다가 끼워야만 이 볼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멍은 이게 5cm인데 이 볼트 구멍이 10cm짜리를 갖다 다 껴놨어요. 이게 좋아지냐고요? 이게 안 좋아지지. 이거는 계속 도는데 이거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이거하고 딱 맞아야만이 같이 돌아가는데. 그럼 일단 아무 놈이나 가서 맞춰보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헤어지고 다른 놈 만나 또 맞춰보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또 다른 놈 만나서 맞춰보는 거예요.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없이 실패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맞춰봐야 되겠네요. 설계도를 봐야지. 설계도. 설계도를 봐야 돼. 설계도에 딱 보면은 설계도에 보면 이 볼트가 이 구멍이 요게 몇 밀리짜리인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요게 몇 밀리짜리인지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보면은 설계도 보니까 요게 뭐 지름이 뭐 5cm다. 그럼 이 구멍이 5cm면 뭐 이 볼트도 5cm짜리 볼트를 사다가 딱 껴야 한 방에 딱 맞는 거예요. 왜? 자로 재가지고 5cm짜리 이것만 고르면 되니까. 설계도에 이게 5cm 구멍으로 돼 있는데 그 설계도가 뭐예요? 이거요? 설계도가 사주라고요. 설계도 나의 사주, 나의 설계도. 설계도에는 다 나왔어요. 여기에서 길이 요거는 몇 센치, 요건 몇 센치, 요건 몇 센치. 이거 그러면 이 산의 높이는 얼마, 그럼 여기에 있는 쌓여 있는 흙은 얼마. 이걸 덤프트럭으로 날르면 제 덤프트럭 열 대면 이건 다 날른다. 그럼 오늘 일하는데 이거 다 날릴 거니까 덤프트럭 하루에 한 대만 부르면 1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한 대만 부르면 된다. 하루에 5대밖에 못 날른다. 그럼 덤프트럭 2대만 불러야지. 이걸 계산하고서 날를 흙 양이 얼마인지 덤프가 한 번에 실리는 양이 얼마인지 그럼 이 왕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보고서 덤프트럭을 불러야 오늘 하루에 이걸 싹 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갔다가
이거 덤프트로 한 50대 분량이야. 그럼 덤프트로 한 대 불렀어. 하다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남았네. 한번 10대 불러볼까? 10대 불러서 딱 됐더니 이미 오전 되니까 다 끝나버렸네. 그럼 오후 시간은 뭐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돈 줘야 돼요. 한 대 불러야 되니까.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게 뭐예요? 이 양을 재보지도 않고 차를 부른 거예요. 사주를 서로 맞춰보지도 않고 갖다 맞춘 거예요. 너트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볼트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일단 맞춰보는 거예요. 갖다가 자로 재보지도 않고 이놈하고 이 둘이서 맞춰보고 안 맞아. 또 가. 또 다른 놈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랑 오늘 하루씩 자보자. 또 자보니까 이것도 아니요. 가.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 뭐야? 사실 가정도 못 꾸리면서 비용만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은 한 번만 선보고 한 번만 결혼 딱 하면 끝나.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를 안 보고서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결혼식을 2번, 3번, 4번씩 막 해. 재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썩 드는 여자가 아니요. 자보니까 아니요 이게. 사주 보면은 자보나 마나 뻔히 이거 딱 맞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변강세고 이건 옥녀요. 맞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변강세인데 이거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리비리해서 그런 여자랑 같이 붙여놨어요. 그럼 이 여자는 잠자리를 하루에 한 달에 한 2-3번만 하면은 내 체력이 딱 맞는데 변강세가 맨날 저녁 시달림 받으면 어때요? 이 여자는 삐들삐들 말라가지고 얼굴이 내래지다가 2-3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다 빠져가지고. 신강이냐 신약이냐 신약이냐 이런 것도 맞춰봐야 되고 마음도 맞춰봐야 되고 얘는 오직 살아가는 목표가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얘는 오로지 학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서로 이상과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얘는 입만 벌리면 공부 얘는 입만 벌리면 돈 안 맞는 거예요. 얘가 재수성이 가면 이것도 재수성이 강해야지. 이번에 저쪽 금산에다 땅을 사놓으면 내년에 개발이 된다는데 우리 거기다 땅 좀 살까? 그런데 돈이 없는데 우리 처갓집에다 돈 좀 빌릴까? 그럼 여자도 똑같은 마음이야. 아, 그럽시다. 그런데 이건 인수가 강하고 여기 재수성이 많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내년에 금산 저기 추부 그쪽에 개발된다는데 우리 거기 땅 삽시다. 당신 돈이 있어요? 아 없으니까 당신한테 얘기해야지. 가서 장인한테 얘기 좀 해봐. 인수가 강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너희 집 잘 사는데 그것도 못 도와줘. 사위가 좀 사업 좀 하겠다는데 부동산 저기 좀 하겠다는데 가서 얘기 좀 해봐. 아 못 한다고 쌈박질 하는 거예요. 사내 못 사내 하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이 큰 걸로 이혼하는 줄 알아요? 맞아. 사소한 게 쌓여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 볼트가 사이즈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면은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안 맞는다는 게 보여요. 아 볼트는 이만해가지고 이런데 너트는 이렇게 조금만 그냥 보면은 안 맞는 데가 뻔히 알아. 그러면 안 사면 되지만 그런데 이것도 이건 10cm고 이거는 9cm예요. 1cm 차이예요. 맞추면 맞냐고요. 1cm 차이 나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1mm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 크고 이게 적으면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맞춰보면 뭔 소용이냐고. 안 맞는데 사주를 보면 설계도를 보면 딱 나오는데 이게 사주를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합을 하거나 국을 짜면 돈 관리를 잘하고 재정 금융 계통에서 일을 하면 좋다. 재성은 부드러움이고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정하고 부드럽다. 가도 은행 가면 은행 직원들 봐봐요.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하단 말이에요. 아유 고객님 일로 오세요. 아유 이렇게 오세요. 몇 번 참고로 오세요. 네, 재성은 부드러움이니까 애교니까. 일주가 강하면은 재성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일주가 약하면은 재성한테 당한다. 이게 식재는 서비스 정신, 부드러움이에요. 아이고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인비는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필요하면 네가 와. 돈 내고 가져가. 그럼 물건 사놓은 사람은 기분 되게 나빠요. 그렇죠. 아 주인이 배짱 부리면서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어. 이러는데 어떤 놈이 사냐고요. 인비는 그런 글자예요.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콧대가 높겠지요. 내가 너한테 뭐가 아쉬운 게 있어? 내가 너한테 빌빌거리냐?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한데 나는 서울대 나오고 너는 응?